롤러기란 2개 이상의 롤러를 한 조로 해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회전한다? 만약에 물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압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공 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킴으로 해서 롤러의 압력에 의해서 소성 변형 또는 연화시키는 기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롤러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드, 울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자, 이때 울을 설치했을 때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외워보도록 하면 y는 6 플러스 0.15x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x는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겠고, y는 가드의 개구부 간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구면에서 위험점까지의 거리가 60mm 위치에 풀리가 회전하고 있다. 가드의 개구부의 간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게 되면 공식은 y는 6 플러스 0.15x라는 공식을 사용하게 되겠고, 자, 이때 개구면에서 위험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x값에 대입하는 것이므로 x에 60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 플러스 0.15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 15mm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호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호장치의 종류,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롤러기의 방호장치는 총 3가지가 있다. 즉, 급정지 장치에서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이 있는데 각각의 설치 위치까지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조작식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키를 생각해 봤을 때 밑면에서 1.8m 이내에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 복부는 사람 몸통 부분이기 때문에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가 되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무릎 조작식일 경우에는 밑면에서 0.6m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키를 180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가장 위쪽,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을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롤러기의 방호장치 중 로프식 급정지 장치의 설치 위치로 맞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손 조작식일 경우 를 바로 로프식 급정지 장치라고도 하기 때문에 로프식이 나왔다. 그럼 바로 손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0.8에서 1.1은 복부였고, 그 다음에 0.6은 무릎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방호장치의 성능 조건, 앞면롤의 표면 속도에 따른 급정지 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면롤의 표면 속도 공식 정말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었죠. 연삭기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이때 단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롤러기의 방호장치에서 표면 속도를 보게 되면 미터 퍼 미니트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공식이 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때 대입되는 단위는 무엇이냐면 속도는 반드시 미터 퍼 미니트, 그 다음에 직경은 반드시 밀리미터로 대입이 되며, 그 다음에 1분간 롤러가 회전하는 수 RPM으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면롤의 표면 속도가 30m/min 미만일 경우에는 급정지 거리가 어떻게 된다? 앞면롤 원주의 곱하기 3분의 1 이내, 그 다음에 앞면롤의 표면 속도가 30m/min 이상일 경우에는 앞면롤 원주의 2.5분의 1을 곱한 이내 값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롤러기의 앞면롤의 지름이 300mm 단위 체크, 그 다음에 분당 회전수 n 값이 30회일 경우 허용되는 급정지 장치의 급정지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급정지 장치의 급정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 된다? 즉, 표면 속도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자, 표면 속도 공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V는 1000분의 파이 D로 주어져 있는데 이때는 n 값이 빠져있죠. 자, n 값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온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28.274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게 되면 V 값은 28.27 m/min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은 30m/min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작은 값일 경우에는 원주의 3분의 1 지점 이내에서 멈춰줘야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는 원주를 구할 때는 파이 D로 구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파이 곱하기 D 값인 300
곱하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 314.16mm 이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14.16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원심기 부분은 그냥 가볍게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세틸렌 용접장치, 가스 집합 용접장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아세틸렌 가스 생성 반응식을 보게 되면 CaC2, 탄산칼슘과 물이 만나게 되면 아세틸렌과 수석회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 정도. 이 반응식이 복잡해 보이겠지만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압력 제한 상태를 보도록 하면 아세틸렌 가스는 산소가 없어도 가압하면 분해 폭발성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게이지 압력이 127kPa를 초과하여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27kPa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세틸렌의 발생기실의 설치 장소 및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발생기실의 설치 장소로서는 반드시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며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발생기실을 5개에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설치할 때에는 계고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기실의 구조로서는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계구부를 창 또는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게 합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두께는 1.5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을 확보해 준다라는 걸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부분은 보다 더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에서 3번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체크한다? 발생기에서 5m 이내, 그 다음에 발생기실에서의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 3m와 5m를 바꿔서 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기는 5m, 발생기실은 3m가 된다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충전가스 용기의 도색 부분, 이건 참고로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가스 등의 용기 취급 시 주의사항에서 답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2번 용기의 온도를 40도씨 이하로 유지한다. 해당 부분으로 많이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면 되겠고,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냐면 틀린 것을 찾는 문제로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밸브의 개폐를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빠르게 했을 경우에는 폭발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일러 및 압력 용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는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사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압력 조정 밸브는 위쪽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관 밸브는 밑에 있다 정도는 체크하고,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일러의 종류 및 특징은 아니고, 이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고, 뒷부분에 보일러의 취급 시 이상 현상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캐리오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 캐리오버는 무엇이냐면 보일러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가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을 가볍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식으로 보일러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때 안쪽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물이 있고 위쪽에는 증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증기 위쪽으로 이 증기가 나가면서 따뜻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밸브가 존재하게 돼서 이 밸브를 열 경우에 증기가 올라오면서 물도 같이 빨려 나가는 현상이 캐리오버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캐리오버 현상이 발생함으로 해서 프라이밍 현상과
포밍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현상은 캐리오버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프라이밍 현상은 무엇이냐면 보일러 부하의 급변으로 수위가 급상승하여 증기와 분리되지 않고 수면이 심하게 솟아올라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프라이밍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일러 부하의 급변은 무엇이냐면 이때 밸브를 천천히 여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열 경우에는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증기가 나가면서 딸려서 물이 쫓아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밍은 우리가 폼 클렌징 할 때 이 폼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폼은 그럼 거품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물속에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수면부에 거품이 많이 발생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위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 포밍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 증기의 이상 현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작용은 반드시 암기해주면 되고, 수격작용과 이상연소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시급시 이상 현상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특성이 무엇인지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안전장치 혹은 방호장치가 무엇이 있는지는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로는 무슨 방호장치가 있냐면 고저수위 조절장치가 있습니다. 고저수위 조절장치는 말 그대로 고점과 저점, 즉 고수위와 저수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체크하는 것이고, 반드시 경보등 경보음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에는 이런 식으로 고수위 조절 장치가 설치된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부분 압력 방출 장치는 이 위쪽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을 밑줄 쳐주면 되냐면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압력 제한 스위치. 압력 제한 스위치는 마찬가지로 이 보일러 앞쪽에 달려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화염 검출기까지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이 네 가지 방호 장치는 보일러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체크해주고 넘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기압축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압축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용 로봇. 우리는 요즘에 로봇을 많이 사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겠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주면 되냐면 방호장치로 뭐 안전매트가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아래쪽에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출제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외부는 매제다. 자, 그래서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그 다음에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그 다음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 한번 보면서 최종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가드의 개구부의 간격 어떤 식으로 외웠다? Y는 6 플러스 0.15 X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롤러기 급정지 장치는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손 조작식은 1.8m, 밑면으로부터 1.8m, 복부 조작식은 밑면으로부터 0.8에서 1.1, 무릎 조작식은 0.6, 밑면으로부터 0.6m가 됐었죠. 자, 그에 따른 표면 속도에 따라서 급정지자 거리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표면 속도 공식 정말 중요했죠. V는 1000분의 파이 dn이 됐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대입한 단위가 중요했는데, 이때 직경에는 밀리미터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회전수는 반드시 RPM 단위, 그랬을 경우에 나온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 단위가 나온다 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표면 속도가 30m 퍼 미니트 미만일 경우에는 3분의 1을 곱하고, 이상일 경우에는 2.5분의 1을 곱했다 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일러의 취급시 이상현상으로는 캐리오버, 프라이밍, 포밍이 있었다라고 배웠었고, 마지막으로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서 암기 팁은 로봇의 외부는 매제였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